안녕하십니까. 2024년도 부동산 강제경매 강의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조세 채권이 주택 경매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부동산 경매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계속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우실 거는 어, 순서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또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이 있습니다. 요 임차인은 등기부등본상에는 나타나지가 않겠죠. 요 주임법이나 상임법 자체가 어떤 등기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과 대항력을 갖다가 부여해주기 위한 제도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압류가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강제경매 개시 결정이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또다시 압류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 등기부 등본을 보겠습니다. 월구 1순위에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2019년 3월 18일이고요. 금액은 10억입니다. 그 다음에 압류가 들어온 게 2019년 4월 15일 날 압류가 처음 들어왔습니다. 압류 권리자는 부천세무서입니다. 부천세무서에서 압류를 때렸고요. 그 다음에 이 압류에 따른 공매 공고가 하나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강제경매 개시 결정이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압류가 들어왔는데 이거는 안양시 만안구청의 지방세입니다. 요 위에 거는 세무서 거는 요거 이제 국세고요. 그다음에 요 공매 공고는 제가 앞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이 부천세무서가 압류를 때리고 나서 이 부천세무서가 이 압류에 의해서 공매를 갖다 진행을 한 겁니다. 세무서는 세금 조세 징수를 위해서 이 압류 부동산을 갖다가 공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거에 따른 공매가 개시됐다는 그런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공매 공고는 결국은 이 강제경매 개시 결정하고 어떻게 보면은 의미가 좀 오버랩됩니다. 그러니까 요 공매 공고는 공매 절차에 따른 매각을 시작했다는 그런 시그널이 되고, 요 강제경매 개시 결정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시작이 됐다는 그런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시그널이 이건 동시에 들어와 있습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이렇게 공매와 경매가 병행해서 진행되는 물건들도 종종 있습니다. 요거는 공매 절차와 경매 절차는 서로의 간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이 공매는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징수법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거고, 요거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 규율하거나 서로 조정하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별개의 절차가 계속 병행해서 진행이 되다가, 이건 어떻게 되냐면은 둘 중에 먼저 어떤 거라도 낙찰이 돼 가지고서, 그러니까 공매도 결국은 온비드라는 이 공개 경쟁 입찰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입찰이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경매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그 법정에 가가지고서 경매 법정에 가가지고서 입찰서를 써서 어, 서로 이제 그 경쟁을 하는 그런 구도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절차 중에서 어떤 거라도 먼저 낙찰이 되고 그거에 따라서 잔금이 납부가 되면은, 이런 그 잔금 납부로 인해서 모든 이런 압류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저당권 설정 등기 이런 거는 말소가 되는 이런 패턴은 공매도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어떤 것이 잔금이 납부되느냐에 의해서 판가름됩니다. 먼저 하나가 납부가 되면 나머지 절차는 다 싸그리다. 이렇게 말소 촉탁을 통해서 등기는 소멸되게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임차인이 여기 지금 설정은 근저당권 설정이 2019년 3월 18일 날 돼 있죠. 근데 임차인은 그러니까 이 등기에서 가정은 임차인은 2019년 3월 18일 이전에 주임법 또는 상임법상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취득을 했다. 요런 상태입니다. 결국은 이 임차인이 이런 우선 변제권을 갖다 취득을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취득할 당시에는 이 을구는 아마 자체가 없었을 거예요. 이 갑구만 남아 있었을 겁니다. 이런 부동산에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취득을 했고, 그 이후에 땡땡은행이 이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함으로 인해서 이 을구가 아마 생겨났을 겁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 저당권이 들어오기 전에는 이 을구 자체가 없었어요. 이 상태에서 매각이 됐습니다. 물론 이 매각이라는 거는 경매에 따른 강제 경매에 따른 매각이 된 거죠. 이렇게 해서 매각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낙찰이 됐죠. 낙찰 후 매각대금이 완납이 되면 매각대금 완납일에는 첫째 1단계로 첫째,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그 다음에 경매 부동산 위의 모든 근저당권 말소 등기, 그 다음에 압류 등기 말소, 그 다음에 경매 개시 결정 말소 등기가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리고 해당 요구한 최선순위 임차인의 대항력은 매각대금 완납 당일에는 소멸시킬 수가 없고 약 1개월 후 해당 기일에 임차인이 임차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아야 소멸됩니다. 요 패턴은 저희가 전 시간에 봤었던 임차권 등기된 임차권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전에는 저희가 이제 전세권의 경우에 대해서 봤었는데 전세권은 배당 요구를 안 하면은 최선순위 전세권은 이제 낙찰자가 인수를 하고 배당 요구한 최선순위 전세권은 배당 요구로 인해서 전세권이 소멸한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렸었죠. 이거는 근데 그 전세권이 이제 임차권과 등기된 임차권과 이렇게 특별법상의 주임법이나 상임법상의 임차권으로 미등기 임차권으로 넘어오면 그 임차권은 똑같이 이런 패턴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배당 요구 배당 최선순위 임차권으로서 배당 요구를 했을지라도 그 임차권이 소멸하는 시점은 그 임차인한테 보증금이 다 완제가 됐을 때 완제라는 의미는 여기서 이 경매 절차에서는 결국은 임차인이 배당금을 받았을 때 그때 소멸한다는 그런 뜻이고요. 그렇다면 배당금을 받는 시점은 언제냐? 배당 기일입니다. 이 낙찰대금 완납으로부터 약 1개월 정도 더 후에 배당 기일에 그날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매각대금 완납 당시에는 이 임차인의 대항력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영원히 소멸하지 않는 건 아니고 단지 이날은 매각대금 완납 당일에는 소멸하지 않고 완납일로부터 약 1개월 후에 그 돈이 임차인 손에 들어가면 배당 절차에서 배당기일에 배당 절차를 통해서 임차인한테 보증금이 지급이 되면 그때 소멸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최선순위 임차권으로서 배당 요구를 했다고 한 게 요 날만 없어지지 않는 것일 뿐이고 매각대금 완납 당일에 배당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가지고서 전액 다 보증금을 받으면은 이 특별법상의 대항력도
특별법상의 대항력도 물론 소멸이 되고, 그다음에 전 시간에 저희가 봤었던 내용이 있었죠. 어, 등기된 임차권, 등기된 최선순위 임차권, 배당 요구한 등기된 최선순위 임차권도 결국은 요 1개월, 매각되고 완납일로부터 약 1개월 정도 후인 배당기일에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배당을 받으면 소멸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가 전에 그 전 강의에서, 임차권 공부할 때 1단계로 등기가 한번 이런, 요런, 요 등기, 매각에 따른 말소 등기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2차로 또다시, 배당금이 보증인한테, 그러니까 임차인한테 배당금이 배당이 된 다음에 또다시 한번 2차로 임차권을 말소시킨다는 그런 설명을 제가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보겠습니다. 자, 첫째,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이 됐고요. 그다음에 부동산에 설정된 모든 저당권은 말소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압류 등기도 이렇게 말소가 됐고요. 그다음에 경매개시 결정 등기도 말소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등기상으로 매각되고 완납 당일에 이 등기가 일어나지만, 이 건물에는 결국은 이 당시에는, 매각되고 완납 당일에는, 이 최선순위 임차인의 대항력이 살아있는 겁니다. 이게 언제 없어진다? 이로부터 약 1개월 후에 배당기일에 배당 절차를 통해서 임차인이 임차보증금 전액을 배당을 받으면 그것과 동시에 이 대항력이 소멸하는 거죠.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좀 이해하시겠죠? 자, 보겠습니다. 이 절차에서, 자, 배당금을 수령하는 순서를 보겠습니다. 부천세무서나 완안구청의 조세 중 법정기일이 임차권 설정일. 여기서 이제 임차권 설정일이라는 제가 표현을 썼는데, 설정일이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결국은 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날이 되겠죠. 이날보다 앞선 조세가 있으면은 이게 먼저, 이 조세가 먼저, 배당을 받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배당 요구한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이 그 다음 순서로 배당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도 이제 매각대금이 남으면 저당권의 피담부 채권이 변제가 받고요. 그 다음 순서로는 이제 조세 중 1번을 제외한, 그러니까 법정기일이 임차보증금보다 앞서는 그 조세를 갖다가 또다시 배당을 해줄 겁니다. 요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앞에서도 봤지만, 저희가 몇 번 봤지만, 이 조세 중에 법정기일이,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취득일보다 앞서는 세금이 조세가 많다면, 이게 요 부분이 굉장히 커지게 되겠죠. 굉장히 커지게 되면은 어떤 경우에는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배당해줄 돈이 없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일부만 배당을 받고, 일부만 배당을 해주고, 나머지는 일부는 배당을 못 해주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죠. 이 강의는, 부동산 경매에서 낙찰자 관점으로 짜여진 강의다 보니까 결국은 이 리스크가, 박인남 씨가 요 리스크를 갖다가 짊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압류가 비록 저당권 설정일이나 아니면은 임차인의 임차인의 그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 취득일보다 요 압류 등기 날짜는 뒤질지라도 이 조세에 법정기일이 앞서는 게 있다면 그놈이 배당에서는 먼저 앞서게 됩니다. 바로 요거로 인해서 만약에 이게 과다하다면 임차보증금을
배당해 줄 돈이 없어지고, 그렇게 되면은 이 임차 보증금은 지급이 안 됐기 때문에, 변제가 안 됐기 때문에 이 박인함 씨는 그 임차 보증금을 갖다가 떠안아야 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게 이제 밑에 이제 이 당구장 표시를 갖다가 제가 한 5개를 해 놨는데, 그만큼 좀 중요한 내용이죠. 배당금 순서가 상기와 같은 바 만약 1번 조세가 가다하게 되면 임차 보증금이 변제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낙찰자는 미변제 보증금을 인수하게 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이 오늘 강의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부동산 경매에서 임차인이 최선순위 임차인이 존재하는 그런 부동산에서 낙찰자가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리스크 중에 하나입니다. 요 내용과 그다음에 저번 시간에 했었던 내용과 그 전 시간에 했었던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몇 번 좀 반복해서 강의를 갖다가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좋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서 여러분들이 단독으로 경매 절차에 뛰어드신다는 거는, 그거는 너무나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음 몇 번 말씀드렸지만, 경매라는 이런 절차가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몇 억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없어지는 걸로, 소멸하는 걸로 생각했었던 임차권을 갖다가 떠안게 되는, 그래서 몇 억을 갖다 순식간에 날려버릴 수도 있는 그런 비극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